오늘 8-2까지 얼른 한 15분 정도로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8-2에서 이제 인공지능 계급론 자체가 미래학적으로 맞지 않다 예측이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지성의 그 축적의 시간에 대한 이정동 교수가 축적의 시간에서 얘기했던 인프라의 문제, 그 인프라의 문제가 몬테소리 마피아에서 다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몬테소리 마피아하고 이제 칼비테 교육에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서구에서 그 시작했던 칼비테 교육이라든가 몬테소리 프레벨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얼마나 변질되었는가의 문제, 그리고 아무리 이상적인 교육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교사가 없이는 그 교육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근묵자흑이라고 가르치는 그 교사의 두뇌를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얘기는 제가 두뇌 사용 설명서에서 여러 번 얘기했고, 한번 보여드리고 있다 또 한번 그 인공지능 시대 창의성 내교육하고 인공지능 대 인간지능 두뇌 사용 설명서, 이 두 권의 책이 이제 제가 지구상에 나온 그 성공한 사람들의 몬테소리가 됐든 칼비테가 됐든 모든 교육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유치원을 다닌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아이가 두뇌가 어려서부터 두뇌 엔진 자체가 적절한 도파민하고 노르아드레날린 그 체계, 그걸 호르몬 순환 엔진이라고 제가 강의에서 많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 책을 볼 필요도 없이 유튜브 영상에서 고리들 두뇌 엔진 치면은 교육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두뇌가 어떻게 어렸을 때 세팅되는가, 특히 3세에서 7세 사이에 세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구의 몬테소리하고 칼 비테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두뇌를 그렇게 세팅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원조니까. 근데 한국의 몬테소리 교육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원조가 아니고 변질되어 있고 그런 선생도 드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조금 커리큘럼도 바뀌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입학금이 뭐 2,800만 원이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두뇌 엔진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유치원이나 대안학교는 입학금이 거의 2천만 원대고, 게다가 그 공부를 잘해야만 갈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비싼 지역에가 있어요. 그 지역 이사 가는 것 자체가 대부분이 불가능하고, 부동산 값이 비싼 데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역시 또 강남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나 한국에서 이 진짜 몬테소리 교육이라든가 발도르프 교육이라든가 두뇌 엔진을 키울 수 있는, 즉 스스로 자기 두뇌를 도파민형으로 몰입을 만들고 때로는 모험을 하면서 어려운 과제를 즐기듯이 게임하듯이 노르아드레날린을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디스트레스가 아니라 유스트레스형으로 노르아드레날린을 두뇌에서 회전시킬 수 있는 호르몬 순환, 그러니까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주로 호르몬 순환을 하는데, 과정에 인내심을 발휘할 때는 코르티솔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 코르티솔,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코르티솔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도파민으로 어떤 성과를 낼 때 도파민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전 상태에서 세로토닌 상태로 가고, 이게 이제 자이가르닉 효과로 24시간 이 엔진이 돌아갔을 때 그것이 이제 직센트 비하의 몰입 상태가 되는 겁니다. 두뇌가 플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이지 몬테소리나 칼비테 교육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여기서 두뇌 엔진이라는 키워드를 찍으시면 되고, 찍어서 키워드를 찍어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두뇌 엔진에 대해서 설명한 것들이 뭐 한 10개 이상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게 이제 그 이지성의 책의 단점이 뭐냐면은 정확한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를 혼용한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관계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몬테소리 마피아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여기 뭐 세르게이 브린이라든가 여기 거명하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잘 나가는 사람들의 동네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받은 퍼센트하고 비몬테소리 교육을 받은 퍼센트가 몇 대 몇이었느냐가 이게 안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몬테소리 교육 한 100만 명 받았을 수 있어요. 100만 명 중에 2명의 천재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몬테소리 교육하고 이 천재들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까? 그걸 상관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칼비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비테라는 인물 자체가 특수한 인물이에요. 즉 특수한 선생인 거죠. 그래서 그게 적용돼서 성공했던 사람들 역시 특수한 부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기 위해서 뇌과학을 공부를 해서 25년째 됐을 때 펴낸 책이 이 책이에요. 뇌과학을 25년 공부하고 쓴 책입니다, 이게.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특별히 쓴 게 이거고요.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 뭘 받는 게 좋다. 어디가 좋다. 이러지 마세요. 자, 스카이 대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서울대 나온 노숙자도 있고 서울대에 나온 실패자도 많고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가문과 집안을 패가망신시킨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예, 제가 직접 아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MIT를 나온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두뇌 엔진이에요. 그 아이가 잘 돌아가느냐, 엔진이. 두뇌에서 엔진이, 호르몬이 긍정적으로 잘 돌아가느냐. 그리고 지나치게 또 긍정적이어서도 안 되고 그 호르몬의 균형이 맞는 상태로 돌아가느냐. 그렇게 되면 그게 또 지능이 개발이 돼요. 머리가 안 좋아도 머리가 좋아진다 이거죠. 자, 음식 체인점을 가봐도 음식 맛이 다르잖아요. 한국에 몬테소리 보낸다고 이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상관관계라는 얘기예요. 인과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몬테소리 마피아, 몬테소리에 혹하지 마세요. 이거는 뭐냐면 리딩으로 리드하라를 제가 비판을 할 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책을 읽고 성공했던 이유는 책을 읽는 감동의 크기가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책값이 집안 책값일 때가 있었고 1억 정도일 때가 있었고 몇백만 원일 때가 있었고 링컨 대통령 때만 해도 책을 가진 집이 별로 없어서 책이라는 것이 지금의 스포츠카 정도의 감동을 줬어요. 그 당시에는. 그 감동이 두뇌를 몰입 상태로 가져가게 했고 여러분 책은 많이 읽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한 권을 제대로 읽고 실천하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자, 좋은 책,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좋은 책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책도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배울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이 있죠. 그게 왜 나왔어요? 유치원 졸업하고 책 안 읽어도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유치원 때 배운 그대로만 실천하게 되면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책이 리딩으로 리드하라입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인문학 책을 읽을 수 있었던 집안은 굉장한 부유층이었던 거죠. 굉장한 부유층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를 이지성은 인문학 책을 읽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현대에 성공한 사람까지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니까 독자들이 뭘 오해하게 되냐면은 요즘에 우리 주변에 인문학 책이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때는 인문학 책을 볼 수가 없었어요. 동화책도 없었고. 저는 오히려 이 시대에는 인문학 책보다는 동화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고 봅니다. 따지자면 더 감동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동화책 자체가 굉장한 인문학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영상도 인문학이에요. 훨씬 더 아이들에게 깊이 각인시켜줄 수 있는 인문학이에요. 책과 영상을 구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것, 체험하는 것과 책을 또 구분하지 마세요. 모든 행동과 모든 체험에는 인문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찰력이 중요한 이유가 장인들이 도자기를 빚는 것을 관찰하는 거기에 의해서도 인문학이 있는 것이고 어부들이 고기 낚는 것도 인문학이 있는 것이고 대장간에서 뭘 만드는 그 과정을 보는 것도 큰 인문학인 것입니다. 그 대단한 체험적 인문학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다가 40 넘어서 책 한 권을 보고
엄청나게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인문학이 책에만 있다는 도그마를 심어준 게 바로 이지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부터 이지성을 계속 비판했던 겁니다. 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책을 쓴 다음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요.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어요. 에너지를. 왜냐면 이 시대의 효율적인 인문학을 우리 아이들이 체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 속에 머물게 하는 그런 꼰대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에디성 씨가 리딩으로 리드하라로. 그걸 제가 5년 전부터 비판했던 겁니다. 영상으로. 자,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의 두뇌 엔진이라는 것은 제 영상 검색하셔도 되고 제 책 보셔도 되고 여기 뭐 굉장한 칼 비테 몬테소리 다 이거 상관관계 짜맞추기입니다. 짜맞추기고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몬테소리를 받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성공한 거예요. 칼 비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우상화 시키면 안 돼요. 이거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두뇌 속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화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경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몬테소리, 칼 비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 책도 이지성 씨가 자기 리딩으로 리드하라든가 에이트 이런 것들도 경전화 시킵니다. 자꾸 믿으라고 막 외쳐요. 믿으라고. 절대 믿지 마세요. 자, 인공지능은 유년 시절이 없다에서 마시멜로 실험 얘기가 나오거든요. 뭐 공감 능력 여러분 제가 마시멜로 실험의 4가지 버전에 대한 그 영상을 찍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올린 게 있어요. 마시멜로 첫 번째. 이게 그 이정동 교수의 축적의 시간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즉 캄캄바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캄캄바는 왜 풍차밖에 만들지 못했는가의 문제. 그게 이제 축적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시멜로 실험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시멜로 실험에서 그 실험을 했던 데가 뭐냐면 미국에서 상당히 부유층이 있던 곳에서 실험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는 애들이 더 학습 능력이 좋고 더 영리한 애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집안도 좋고 자습 능력이 원래 있던 애들이죠. 그래서 걔네들이 대학 입학 시험 점수가 좋을 수밖에 없었고 성공 확률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실험은 보이지 않게 하는 실험이었고 그 인내심을 늘리는 거고, 세 번째 실험은 마시멜로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이 어른이 신뢰를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인내하는 시간의 길이가 3분의 1이나 서너 배로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거예요. 어른이 신뢰를 보여주는 어른이 있었을 때 아이들은 마시멜로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게 세 번째 실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몬테소리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누가 그 실험을 진행하느냐, 누가 거기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느냐, 이게 너무나 많은 변수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몇 배의 변수로 작용해버려요. 마시멜로 실험에서 성공했던 애들조차 불신감을 가진 어른을 만났을 때는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게 마시멜로 실험 세 번째 실험이에요. 더 중요한 건 마시멜로 실험 네 번째 실험인데, 네 번째 실험을 제3국 좀 못 사는데 멕시코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렇게 미국권이 아니라 서구권 선진국이 아니라 약간 후진국에 가서 마시멜로 실험을 했거든요.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학습 능력이 더 좋고 더 영리하고 그 국가에서 나름대로 더 영리하다는 얘기는 그 부모의 유전자가 더 좋다는 얘기고, 나름대로 괜찮게 사는 집의 애들이 오히려 더 빨리 마시멜로를 먹는 걸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 실험에서. 왜 그랬을까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기회가 많지 않다. 즉, 그 아이들은 자기 부모가 그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후진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뭘 보게 되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가난한 시절에 삼겹살 먹던 거, 하긴 뭐 저는 어렸을 때 그 치킨 튀겨가지고 오면은 왜 형제들끼리 경쟁하잖아요. 에? 그리고 뭐 홍시 같은 거 있으면 그 제 친구 중에 그
광양제철인가 거기 간부로 있는 최명길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나한테 홍시 먹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이게 이제 그 후진국 마시멜로 실험이랑 거의 똑같은 얘기인데 얘는 이제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죠. 그러면 그 사모님이 교회 사모님이 이렇게 우리 학생부가 이렇게 한 7, 8명 있으면은 보통 홍시를 10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7개를 가져오면 얘네들이 싸울 이유가 없어. 근데 2개가 남는 거야. 2개가.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워낙에 못 먹던 시절이다 보니까 근데 명길이가 그때 나는 얘들보다 1살 먼저 가가지고 애들이 나보다 1살씩 많았어. 그러니까 더 영리하지. 얘네들이 경험이 더 많고 딱 2개를 먹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래서 최명길이가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아, 이런 경우에는 있잖아. 홍시를 2개를 먹으려면은 먼저 작은 홍시를 잡아야 돼. 왜냐면은 홍시가 크니까 먹는 동안에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일 작은 홍시를 잽싸게 잡은 다음에 홍시를 낼름 먹어. 그러면 쟁반 위에 반드시 2개가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그 남은 홍시를 내가 먹을 수 있다고. 다음부터는 있잖아. 작은 홍시를 잡아야 돼. 이렇게 충고를 해주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바로 이런 경험들이 그 후진국, 좀 못 사는 동네에서는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명길이가 저보다 영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1살 차이가 크잖아요. 작은 그 홍시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마시멜로 실험 4번째에서 약간 못 사는 동네에서 하니까 영리한 애들이 더 안 참고 더 먼저 먹는 거예요. 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킨 대로 참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참아. 공부 잘하는 애, 영리한 애는 먼저 먹어버려. 왜 그러죠?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먼저 먹는 사람들이 그걸 차지하게 되고 참고 뒤늦게 먹게 되면 먹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서부터 경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반대 결과가 나옵니다. 후진국 같은 데서는 마시멜로 실험에서 참지 않는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더 좋고 더 성공하는 걸로 나옵니다.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마시멜로 실험의 4번째 실험이고 반전이에요. 과연 이 반전을 이지성 씨가 알기는 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마시멜로 실험 첫 번째에 가까울까요? 4번째 실험에 가까울까요? 물론 첫 번째 실험에 가까워졌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안의 경험은 현재 선진국 정도가 됐습니까? 아니면 개발도상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어쩌면 아직까지 우리는 기회를 먼저 잡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이. 마시멜로 실험. 이지성 씨는 아무거나 갖다가 책에다 넣습니다. 네, 좋은 거. 성공 사례. 그러나 한국하고 연관성은 너무너무 부족해요. 마시멜로 실험 얘기하려면은 그 반대 얘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4번째 실험이 있는지도 모를 거야, 아마. 그런 실험이. 그리고 이 칼비텍하고 이쪽 보면은요, 자기 예전에 썼던 책 홍보. 저도 오늘 제 책 홍보를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는데, 예전에 자기가 썼던 거 또 팔아먹으려고 계속 자기 책 여기다가 이 책 제목 몇 번 했는지 한번 좀 세보고 싶어요. 누가 댓글에다가 그걸 달았더라고요. 계속 옛날 자기 책 내용이 중복이 되고 자꾸 옛날 책을 홍보한다는 거예요. 너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겹도록. 얼마나 이 책을 급조했는지. 책을 급조했을 때에 그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은 자기 표절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썼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왜 많이 들어가냐? 분량을 채울 수가 없으니까. 분량을 채워야 두께가 나오고 두께가 나와야 가격을 책정하잖아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자꾸 갖다가 넣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인공지능 시대하고 전혀 관계없는 책이라고. 왜냐하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보고서 하나가 나오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보고서도 잘못된 보고서고 사례도 완전히 허접한 사례라고요. 이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책이 될 수가 없는데 제가 아직은 희망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 3, 4, 5, 6, 7, 8 아직 6개가 남았기 때문에 흥미진진합니다. 제가 이 6개 내용을 몰라요. 안 읽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계속 이지성 씨는 저를 실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에이트 2번까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리딩으로 하라를 썼을 때의 그 짜집기식 상관관계. 너무나 먼,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가 아닌 너무나 먼 짜집기식 상관관계로 성공했죠. 잘 팔았으니까. 제가 약속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역시나 우리 이지성 작가는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계속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